우리가 이거 보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을 하나 쫙 그어놓고 이 선이 소위분기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을 처음 할 때 안 되는 날, 되는 날, 안 되는 날, 되는 날, 안 되는 날, 안 되는 날, 되는 날 이러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되는 날 남는 걸 모아가지고 우리가 1년 모으고 2년 모으고 3년 모으고 4년 모아서 판매사가 되고 팀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늘 하다 보면 안 되는 날, 되는 날, 안 되는 날 겹치는데 되는 날 그 모으는 걸 어떻게 모으느냐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제 입장에서 보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6개월 동안 아무리 잘한다고 생각을 해도 말짱을 겁니다. 1년 동안 또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또 그 다음에 안 나오면 그만이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밑에 파트너를 잘 키웠어. 나름대로 10번을 잘해줘가지고 파트너를 팀장을 만들고 판매사를 만들었는데 10번을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는 바람에 파트너는 침으로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를 않아. 여기는 계시는 이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센터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팀장까지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딴짓하고 있어. 그리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야. 밴드에는 매일 들어와서 무슨 얘기하나 하고 감시는데 이런 분들이 저희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옆에 스폰서나 파트너 사장님들 보게 되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참 내가 먼저 돼야 되겠다. 내가 되려면 뭐가 되느냐. 저는 늘 이 얘기를 우리 이상현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 오늘 할 얘기인데 자장격지와 장수오덕이라는 그걸 가지고 지금 말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업을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장수가 되고 스스로 수양이 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는다. 아무리 파트너를 많이 키워놔도 말 한마디에 그 파트너는 없어져 버리더라. 그래서 우리는 저는 뭐 다른 데 또 경험이 좀 있습니다만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얘기했어요. 다이아몬드 가는 사람들은 명예철학 박사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속이 다 썩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이 자장격지와 장수. 이성현 박사님이 수없이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자장격지라는 것은. 그럼 자장격지가 뭐냐? 스스로 장수가 돼서 공격한다. 이게 그러면 어떤 부분이냐고 이렇게 봤을 때 늘 우리가 여기서 이성현 박사님이 저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저도 좋은 얘기고 당연하게 우리가 장수가 돼야지 막연한 머리로서만 이해를 했어. 그런데 머리로서만 이해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되는 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이 자장격지도.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자주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장수가 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왜? 다음에 이제 제가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린다면 오늘날 비즈니스는 피 흘리지 않는 전투와 같다. 여기 나온 것은 이성현 박사님이 강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애터미 회원은 모두가 리더이자 장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애터미의 직급 체계는 군대 계급이다. 이렇게 이성현 박사님께서 에이전트하고 이거 잘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미스프린데 에이전트 H인데 J로 적었어요. 에이전트와 세일즈 마스터는 사관 생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임페리얼 마스터는 사성장군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간에는 얘기를 안 했어. 그래서 저도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라서 내 나름대로 군대 그러면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소대장이고 중대장급이고 사로노즈 마스터는 대대장급이고 로얄 마스터는 사단장급이고 크라운 마스터는 군단장급이다 라고 이렇게 먼저 규정을 해봤습니다. 조직 내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무능력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승진하려는 경향이 있다. 말 좀 어렵죠. 우리가 일반 회사에서 과장일 때는 유능했어. 근데 그 사람이 부장이 되고 나니까 부장 일을 잘 못하는 거야. 이 얘기거든요.
우리가 판매사일 때는 판매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 유능을 했는데 거기서 안주가 하고 팀장, 국장에 대한 공부를 하지를 않다 보니까 팀장이 됐을 때 밑에 판매사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잘 모르더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력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승진하려는 경향이 있다. 저도 이걸 몇 번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머리가 도내가지고 하위 직급과 상위 직급은 능력과 안목이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수는 누가 되는가? 오덕을 갖춘 장수가 되어야 한다. 오덕. 오덕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지신인용음 오덕. 예, 지신인용음. 이걸 갖춘 사람이 장수. 그건 뭐냐면은 각자 스스로 장수가 돼서 지신인용음을 갖춘 장수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길게 1년, 2년, 3년, 4년, 5년을 버텨갈 수가 없고 설사 3년, 4년 가가지고 밑에 파트너 사장님들을 모셔놨다서 찍더라도 어느 한순간에 그분들이 빠이빠이 하고 가버리면 말짱토로 묵이더라. 장수 오덕은 지는 지량, 능력이 있고 알아야 돼요. 신은 신이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는 인덕 좋은 성품으로 사랑해야 된다. 용은 용면 용기를 가져야 한다. 음은 엄격하고 공정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갖다 내는데 자기한테는 너무 관대하죠. 요즘에 국회의원들 나한테 하도 정치인들 하는 거 보니까 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게. 예, 이게 우리가 깊이 있는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성명 박사님께서 지신, 인명음 이런 오덕을 갖춘 사람이 돼야만이 그런데 저도 이 사업을 하면 할수록 저걸 갖추지 않고서는 내가 리더가 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애터미 사업에서 리더의 능력이란 누군가에게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는 기술이 있어야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는 기술, 자기가 좋은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사업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 사업이라는 것은 애터미 해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제품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수익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애터미 사업을 했을 때 비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스폰서, 서파트너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시대 흐름과 경제구조 변화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소비자의 소비 성향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장수가 되려면 다 알아야 된다. 스폰서와 파트너 가교 역할과 함께 시스템에 참여케 하는 것이 능력이다. 요게 애터미 사업에서 리더의 능력. 믿음. 신이죠, 신. 그럼 스폰서는 약속을 믿을 수 있어야 하고, 파트너가, 스폰서가 무슨 서로 얘기를 했는데, 스폰서가 하찮은 일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치게 넘어가고 약속을 안 지켰어요. 뭐 사람이니까 한 번쯤은 그래도 관대하게 봐줄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2번이나 3번 하찮은 일이라도 온다면, 앞으로 큰 일을 할 때, 그 파트너가 그 스폰서를 믿고 따라갈 수 있겠는가? 스폰서 약속을 믿을 수 있어야 하고 스폰서의 능력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파트너가. 의심 없이 내가 저 스폰서 하자는 데만 하고 같이 손잡고 가면은 내가 애터미 속에서 반드시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없이 이걸 같이 갈 수가 없거든요. 네트워크 사업은 하루치게 소통이 아니라 인생을 긴 여행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1년, 2년 만에 애터미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신뢰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을 믿고 먼 길을 함께 떠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게 애터미 사업에서 믿음입니다.
그러면 성품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파트너, 스폰서, 가족 라인까지도 사랑해야 하고, 내가 리더가 되었을 때 사랑이 없으면 아주 잔인한 장수가 된다. 특히 애터미 사업에서는 바이너리 방식의 두 줄로 무한 단계, 무한 누적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좋은 점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속된 말로 약간 끌적지근할 때도 좀 있잖아요. 우리 다 알다시피. 리더가 되었을 때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잔인한 장수가 된다. 공감하는 바 들었죠? 예. 딱 누구라고 얘기는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다. 저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주위에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만들고 하면서 저를 한번 다른 사람하고 얘기보다도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했는가, 내가 고칠 점 이런 걸 제가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예. 일이 잘 될 때 사랑하고 웃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역경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좋을 때 서로 좋은 건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이 어려울 때나 아니면 좀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럴 때도 같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그리고 용기. 지신인용 네 번째 용기예요. 아는 것은 많은데 누군가에게 말할 용기가 없다면 그 지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내가 알고 있기는 되게 많이 알고 있는데 어디 가서 입을 못 벌려. 입을 벌리는 것도 용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안 돼. 그 용기를 가로막는 건 뭐예요? 자존심이잖아. 자존심이 용기를 가로막아. 용기하고 자존심하고 싸워가지고 용기가 이겨야 우리가 나가서 입을 열 수가 있는데 자존심 입을 딱 다물리고 육체적 용기. 요거 이성엽 박사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육체적 용기란 것은 목숨이 위태로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하는 용기. 그게 육체적 용기. 용기는 네 가지가 있대요. 그 다음에 도덕적 용기.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도덕적 용기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용기.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용기고 창조적 용기. 옳지 않은 것을 고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용기. 우리 애터미 사업에서 사실 육체적 용기는 그렇게 많이 우리가 용기를 부릴 때는 없는데 도덕적 용기, 사회적 용기, 창조적 용기는 우리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도덕적 용기. 내 위에 하늘 같은 스폰서님이 뭔 얘기하는데 저건 누가 봐도 아닌 얘기야. 그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게 그 얘기 물론 그 자리에서는 못하겠지만 나중에 미팅을 하거나 이런 장소에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고치는 스폰서 입장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쉽지 않죠. 그죠? 다. 그런데 말할 수 있는 용기라든가 창조적 용기가 이게 잘 융합만 된다면 그 그룹도 되게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면서 저도 우리 그룹 쪽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우리 총장님이나 뭐 그룹의 단장님들이 와서 강의를 할 때 물론 그것도 또 실수할 수 있고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이런 부분이라든가 좀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보면은 좀 억지 같은 얘기 할 때도 들어있어. 이래 보면은 억지 같은 얘기를 할 때도 있잖아, 그죠? 억지 같은 얘기 저건 아닌데 억지 같은 얘기. 저것이 가서 한마디 해야 돼 말아야 돼서 마음속으로 갈등할 때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적절한 게 좋아. 너무 튀어나는 것보다도 적절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 다음에 애터미 사업에서 음정이라는 것은 원숭이도 공정하지 않으면 팔을 엎어버린답니다. 이승엽 박사님 얘기가.
전 세계 모든 인종은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더라도 공정하지 않으면 못 받아들입니다. 설사 불이익이 와도. 무슨 소리냐면은 윈윈이 아니면은 안 되든 그럼 죽고 다 죽고가 돼버린 거야 이게. 너 살고 나 죽자는 죽었다 해도 못 받아들이는 거야. 누구든지. 너는 살고 내가 살고 너 죽어란 얘기는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 살고 내 죽자가 되니까 상대방이 못 받아들일 거고, 내 입장에 봤을 적에는 너 살고 내 죽자는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봐도.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우리가 보통 어차피 내 죽을 바에는 네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자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런 부분.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으면은 다 팔을 뒤엎고 어차피 죽고 이렇게. 근데 우리는 공정해야 윈윈이 되고 너 살고 나 살고가 되잖아. 그죠?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참 어디 여기서 많이 요즘 여기 나오냐면은 스폰서 입장이야. 스폰서 입장에서는 스폰서 라인에 좌측 우측 라인들이 있어. 내 입장에서는 다 마찬가지인데 그 밑에 있는 파트너 이 입장에서는 저쪽은 형제 그룹이야. 특히 바이너리 방식에서 우리 레그를 짜다 보면은 한 단계만 내려가면 바로 형제잖아. 그죠? 한 단계만 내려가면 바로 형제 그룹이 나와. 이런 상태에서 스폰서들이 리더들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모아놓고 막 말을 생각 없이 할 때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파트너들은 내한테는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사례들이 되게 많아. 이런 경우가. 저 파트너 사장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리더들이 조금씩 생각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또 보면 톡방이나 단체 톡방 같은 데서 거기도 질투를 많이 하더라고. 그냥 누가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그 양반이 참 어려운 사람이 하나를 잘해가지고 칭찬을 했는데 그쪽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는 칭찬했다고 하고 막 자기들은 안 봤다는 이런 식으로 그냥 나와. 단톡 방에서 빠져나가 버리더라고. 이 참 사람들 심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좌우가 다 내 파트너니까. 내 말이 되냐고. 그 밑에는 층층이 전부 다 좌우가 있고 형제 그룹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각자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보다듬어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스스로 변화보다 남을 바꾸려고만 한다. 우리는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남을 바꾸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제일 없고. 우리 희한하잖아. 그죠? 어디 가서 강의를 쫙 들으면은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10%도 안 될 거예요. 나머지 90%는 아이고 누구 스폰서 누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파트너 누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이 생각만 머리에 드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이걸 고치게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10개 중에 1개밖에 안 나와. 나머지는 9개는 전부 파트너고 스폰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걸 들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많이 이걸 만들려고 쓰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아무리 내한테 관대하려 그러더라도 나는 야 이건 내가 좀 많이 했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더라. 결국 멀리 가지 못하고 주저앉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두 가지. 지금까지 지, 신, 인, 용, 음 우리 애터미 사업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5가지를 배워봤습니다. 그러면은 5개를 다 갖춘 사람은 성인 같은 사람이에요. 파트너 사장님 중에 내가 아닌 파트너 사장님이 저 5가지를 갖춘 사람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나도 되고 스폰서님도 5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고 나도 다 갖춘 사람이고 내 파트너 사장님도 다 갖춘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보다시피 5개를 갖춘 사람은 성인 같은 사람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찾기는 쉽지가 않고 다 갖추면 그냥 자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기 기준에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기준에서 자기 아는 것만 가지고 나는 능력도 있고 나는 믿을 수도 있을 거야. 나는 사랑도 있어.
그 다음에 용기도 있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니란 말이야.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오늘 5개 다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여기야? 3가지 조건만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 애터미 사업의 이상적이랍니다. 그런 사람만 찾을 수 있다면 3개는 있겠죠, 그죠? 이거 보니까 전부 3개쯤은 될 것 같은데 우리 애터미 사업 다 잘하고 계시니까 2가지 조건만 가지고 있어도 매력적이랍니다. 우리 애터미 사업에서 2가지 조건만. 근데 2가지 정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2가지 조건이에요. 내가 그냥 나 스스로 나는 2개는 돼 이게 아니고 확실하게 1개를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 1개는 사업을 하면서 가르치고 발전시킬 수가 있대요. 1개만 있으면 돼. 그럼 우리는 내 파트너 사장 중에 지심 인용음 중에 1가지만 있는 사람만 데리고 와도 나는 그 사람하고 같이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1개도 없어. 예를 들어서 내 친구를 같이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싶고 내 자식을 같이 성공하고 싶고 내 형제들을 같이 성공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교육도 안 받고 관심도 없어. 그런데 자식이라는 핑계로 밑에다 열어놓고 회원도 이리 갖다 붙여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여기는 없나? 우리 그룹 쪽에는 들어있는데 1가지 조건도 못 갖췄는데 지인이라고 함께 사업한다면 당신이 먼저 망한다. 포기할 거 포기하는 얘기예요. 아닌 사람들은 내가 성공한 다음에 그럴 때 나를 보고 스스로 움직였을 때 그 사람을 도와줘야지 절대로 내가 같이 끌고 갈 수는 없다. 포기는 포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질문하겠습니다. 자, 난 5개를 다 갖췄다. 없어요? 아예 없을 수 있어요. 성인들은 여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3가지를 갖춘 이상적인 사람은 사장님은 3개를 갖췄잖아요. 아니요. 3개. 우리 센터장님은 3개? 아, 3개는 안 되죠. 안 돼요? 그럼 2개? 2개를 갖춘 매력적인 사람인가요? 그럼 2개를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2개만 있어. 아, 2개면 애터미 사업의 매력이래요. 매력적이래요. 2개는. 이 서울 비전이 잘 되는 이유가 2개 이상인 사람들이 그나마 많이 찍고 있어서 잘 되는 거야. 1가지를 갖춘 검토단계인 이 사람들은 1개는 그래도 나머지는 이렇게 아침에 나오셔서 공부를 하고 수양을 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배워나가니까 1가지를 갖춘 검토단계가 될 것 같고 물론 포기는 없죠. 1개도 없는 분들은 여기는 없을 거예요. 지신인용음 갖추는 방법은 단 1가지 독서랍니다. 공부밖에 없대요. 공부밖에. 사람들은 자신의 수준 이상의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기 수준. 우리가 리크루팅을 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을 만나서 데려오고 이상을 할 때 넓은 의미에서 보면서 자기 수준 정도밖에 못 데려오는데요. 거기서 거기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저기서 지신인용음 중에서 2개, 3개, 4개, 5개를 갖춘 사람을 내 파트너로 데리고 오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 내가 2개, 3개, 4개, 5개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 좀 데리고 올 수 있다.
만약 당신이 검토나 포기 조건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면 당신 파트너도 그런 조건 사람들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참 근데 이것은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30대 30만 생각하지 이걸 생각을. 근데 사업을 1년, 2년 레그를 잘못 따라가지고 옮겨도 보기도 하고 그냥 우리가 같이 손잡고 이페리얼 가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잘 살아보자고 했던 사람이 언제 그랬냐는 돌아서 가버리고 이런 것들을 겪은 다음에 이거 아니고서는 이걸 나갈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 계시는 모든 사장님들은 올해는 꼭 장수가 되어 성공합시다. 사랑합니다. 지금 요게 지금 장수 5덕의 여기까지입니다.